간단하게 참석해 주신 분들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은하의 눈곱 연출원 이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남남에서 민철 역을 연기한 김우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볕을 볼 시간 연출한 이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공통 질문으로 간단하게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또 배우분은 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이걸 좀 여쭤본 이후에 그다음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관객분들의 감상평이나 코멘트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셨는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셨고 시나리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시게 되셨는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만든 지는 얼마 안 돼서 다 기억은 나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네. 일단 우선 소재에 대해서 제가 속눈썹이 길어서 가을만 되면은 눈코입 많이 끼고 눈병이 자주 걸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소재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런 접목점이 생각이 나서 시나리오를 써내려 갔고 시나리오를 썼던 계기는 뭔가 오랫동안 만난 관계들이 점점 커가면서 쉽게 손절을 하고 또 사회 경향이 그쪽으로 또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10년 만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10년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의 10년을 굳이 더 만날 필요 없는 관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번 섹션에 상영된 작품 3편 다 오래된 연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남남은 감독님이 오늘 자리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혹시 연출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대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남남 감독하신 고경수 감독님이랑은 작품 전에도 같이 했었는데요. 여름에 놀러 등산을 갔었어요. 실제로 감독님이랑. 그래서 등산을 하고 철봉도 직접 감독님이 놀면서 하셨던 놀이기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등산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이 산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시작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럼 원래 출연하신 계기가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으셨고 그 전에도 같이 작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꽤 오래 걸린 건가요? 등산을 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시나리오를 맨 처음 초고를 받았었는데 초고에서 촬영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원래는 감독님께서 직접 현진 역할을 연기를 하실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광민규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캐릭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연기를 저랑 이렇게 호흡도 맞춰보고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광민규 배우님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극 중에서 맡으셨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관객분들께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정이 된 캐릭터인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뭔가 민철이는 계속 뾰족한 사람 같은 느낌이고 현진이는 계속 둥글둥글한 느낌이잖아요.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영화를 오늘 다시 보니까 민철이가 왜 저렇게 예민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화를 종종 꺼내 보다 보니까 민철이는 뭔가 사랑에 대해 좀 진지하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현진이는 그와 반대로 좀 자유분방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뭐 좀 더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관객분들께서도 아마 추후에 또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다현 감독님 또 어떻게 연출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 햇볕을 볼 시간은 전에 만들었던 한비라는 영화에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커플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로 전주에 갔었을 때 술을 마시면서 좀 영화 현장이나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영화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이나 예산 말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를 좀 공부하듯이 좀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포맷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각자 배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제작적인 것부터 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매만져서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좀 현장에서 시나리오들을 만들듯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저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 역시나 시나리오와 관련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완결된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었는지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대사나 지문까지 꼼꼼하게 있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얼개 정도가 있고 그 나머지 빈 부분들을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채워 넣으신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얼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배우들이랑 공유를 했었고요. 이제 영화 크레딧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작 지원을 내야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서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삭제돼 변경된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공통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 게 새 작품 다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연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그 인물들의 좀 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나온 이야기들이 꽤 이제 긴 시간들이 압축적으로 영화 속에서 암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두 인물들에 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관객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끝에서부터 이대한 감독님 부탁할까요? 네. 재경하고 현수는 한 5, 6년 정도 만났고 동거를 한 지 좀 오래된 커플이고 이게 세 번째 집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게 세 번째 집이라고 설정을 하면서 이 집에 들어올 때 전세로 들어왔어야 됐다. 이런 것들을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어떤 삶을 서로 공유하고 꾸리는데 그들만의 방식이 견고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것들을 배우들이 많이 보고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서로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루기 굉장히 힘든 어떤 20대를 보내고 있는 관계로 그렸는데 그 관계를 그냥 현실적인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를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하는 모습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남남에서는 두 동성 커플이 군에서 만났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좀 암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만난 것 같은데 그거를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전사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두 인물의 관계를 설정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서 만나는 커플이고요. 근데 관계는 이제 제가 또 선임이고 현진이가 또 형이고 좀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현진이는 계속 이제 헤매고 이 민철한테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요. 민철이는 이제 현진이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를 등산으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헤어지게 되면 뭔가 직접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민철이가 느끼기에는 현진이가 진심 같지 않다고 느껴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장난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이유에서 헤어짐을 좀 다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하의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와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 되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의 성향도 똑같고 둘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아예 둘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서로가 너무 잘 안다고 서로가 서로를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을 들키는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 상황에서 4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어느 순간은 그게 너무 서로를 잘 아는 게 아니라 너무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굴레에 빠지기 시작할 때쯤 끝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세 편의 영화 모두 너무 잘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햇볕을 볼 시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보자마자 가장 생각났던 장면은 엔딩 장면에서 그 현수 역할에 노재현 배우가 모기를 잡은 것은 모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원래는 뭐 그리고 그 안에서 둘의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은 동선은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근데 거기 안에서 만들어낸 거는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간다 이런 동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기를 이렇게 발견하고 잡은 거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톤으로 좀 여러 가지 버전들을 현장에서 찍었었는데 네, 편집 과정에서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아서 네, 현장에서도 이걸 쓰겠다 싶었는데 네, 그걸 썼고요. 그리고 장면들은 있었는데 안에 내부의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같이 좀 만들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모기 잡는 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등 긁어 달라고 해서 좀 스킨십을 주고받다가 남자가 방으로 들어갈 때 우연찮게 모기를 잡던데 또 잡히던 게 희한했었거든요. 모기에 대한 언급이 그 전 장면에서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연출하려고 했다면 저걸 몇 번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에 끝난 장면인 건가요? 네, 한 번만에 꼭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모기처럼 뭘 설정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번쩍 불빛이 나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발견해 주셔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햇볕을 볼 시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잠시만요. 네,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연결되는 지점들 덕에 이야기의 흐름을 너무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 질문으로는 편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편집 오히려 햇볕을 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그냥 현장에서 이 흐름대로 해야겠다 하는 그대로를 편집했었어요. 제가 다른 영화 편집할 때는 이 씬이었는데 이걸 앞에다가 끌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햇볕을 볼 시간은 쭉 촬영한 예상 그대로를 편집해 놨는데 그 대신에 촬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길게 찍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카메라를 한 대 냅두고 롱테이크로 찍은 경우들이 많고 그 안에서 배우들의 호흡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리듬으로서 좀 영화 중간중간을 잘라낸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빨래를 넣는 장면이나 침대에서 대화하는 장면은 사실 현장에선 더 길게 찍고 그들만의 좀 내밀한 대화들이 들어갔더라면은 그게 전체적인 영화 흐름에서 좀 리듬감 있게 잘라내려고 했던 게 편집 과정에서는 주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된 거의 순서에 따라서 영화의 이미지가 배열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도 되는 정도인 건가요? 네, 촬영할 때 이 순서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거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찍힌 것 네,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은하의 눈곱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은하의 눈병이 정말 현실감 있게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분장을 하신 건지 또 표현을 하신 건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시나리오에 눈병이 걸렸다는 설정을 써두긴 했었는데 막상 실현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뭐 미국에 이렇게 렌즈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할까 했었는데 그게 또 아는 저희 피디님께서는 그거를 끼면은 뭐 시력이 -2부터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배우님 시력을 소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좀비 분장하는 아이블러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서 저희 조연출들끼리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니까 이게 1분 반 정도 지속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테이크랑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실제 촬영할 때 보니까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회차 때는 배우님한테 이거를 넣었는데 배우님 코로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코피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빨간색 이게 용액이 코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배우님 눈을 좀 희생하는 설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들어보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은택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초반 시나리오 작업 때 감독님께서 직접 상대역이 될 수 있었다고도 하셨는데 만약 민규 배우님이 아닌 감독님이랑 호흡을 맞추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초반 시나리오 때는 이렇게 좀 감정의 고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연기 욕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의 고조가 많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독님이랑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조 감독님이랑 셋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는데 감독님이랑 호흡을 맞췄다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형이지만 이제 또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워낙 알던 사이니까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민규 배우님은 어떻게 섭외가 되셨었고 실제로 이제 극 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현장에서 이제 호흡이 또 잘 맞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강민규 배우님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원래 아시는 사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같이 작업을 해주시겠다고 응하셔가지고 하게 됐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미션 같은 걸 주셨었어요. 광민규 배우님이랑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통화해라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일상을 좀 공유를 많이 하면서 초반에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권민규 배우님이 출연하신 여러 작품들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작품별로 이 체형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네. 이 턱살이 굉장히 날카로울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약간 통통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 작품이 아마 가장 통통할 때 찍은 작품인 것 같은데 혹시 캐릭터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체중을 좀 증가시킨 건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또 최근에 같이 했었는데 이 역할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살을 찌우신 건 아니고 공교롭게 그때 그런 체형이셨는데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저는 뭔가 뾰족하고 강민규 배우님은 좀 둥글둥글 하시잖아요.
그런 게 좀 캐릭터적으로도 맞아서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모르는 공교롭게도 또 의상 색깔이 극 중에 출연하신 의상 색깔과 좀 비슷하세요. 색이 약간 좀 대비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애초에 감독님이 그렇게 뭐 의상이나 색상 이런 걸 다 설정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의상 모드랑 모자까지 감독님께서 다 설정을 하신 거거든요. 뭔가 감독님께서 저는 나무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광민규 배우님 좀 구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좀 황토색 같은 느낌이었고 광민규 배우님 파란색 옷을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 주신 분께서는 새 작품에 고르게 하나씩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읽겠습니다. 인물들의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새 단편 잘 봤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작품엔 오늘 날씨처럼 비도 내렸네요. 작품이 상영된 순서대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터폰이라는 매체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져 반가운 감성이었는데 혹시 녹음 파일 재생 외에 사진 전송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분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하의 눈곱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어, 어, 일단 우선은 시나리오 초창기에도 인터폰으로 대화를 전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했었고요. 일부러 배제한 적은 하지는 않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전개되는 방식이 뭔가 이 영화의 결이랑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인터폰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게 가깝지만 먼 그 오묘한 설정을 주고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걸 그랬습니다. 네, 네,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느끼셨다라고 하셨는데 영화에서 또 중요한 소품으로 편지가 또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옛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 편지 설정은 또 어떤 이유로 넣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은하의 주인공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이 남자답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되게 나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그 시간, 뭔가 생각했던 그 시간, 그 모든 게 그 남자 주인공 환답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환조차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라는 소재를 썼었고 되게 장수에도 집착을 하는데 그 모든 장치가 다 너랑 화해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했다. 편지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항상 기념일에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쓰고 장수를 강조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몇 장을 썼다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김은택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같은 배우가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연기한 점에서 광민규 배우님의 전작 메이드 인 루프탑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김은택 배우님은 상대 배우가 출연했던 그 영화를 비롯해서 극중의 인물 설정 면에서 참고한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 메이드 인 루프탑이라는 영화와 작업 시기가 좀 비슷했거든요. 남남이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메이드 인 루프탑 촬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남남 촬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물 설정하면서 그 광민규 배우님 영화를 참고했다기보다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어떤 인물로 좀 설정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화 속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면 다른 어떤 설정보다도 감정에 집중하는 영화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좀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극중에서 여배우분께서 한발 자전거를 활용해서 영화를 이제 뭐 이렇게 찍을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영화를 꼭 찍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장르 내용의 영화였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설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발 자전거를
관련된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찍고 나서 추후에 생각을 했는데 뭐 주인공 두 명이서 이제 고개단을 하는데 이제 위험한 서커스단을 하는데 한 명은 안 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던 한 명은 안 하고 싶어서 다른 친구가 좀 안 하고 같이 오랫동안 꿈을 키웠던 이 친구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게 야속한 마음을 담은 어떤 글을 쓰고 있는데 재경이 아마 떠나겠다는 친구를 좀 붙잡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내용의 영화이지 않았을까 추후에 상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실제 배우분께서 그걸 자전거를 잘 타셨는지. 아, 네, 그 재경 역할에 김예지 배우가 거리 예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발 자전거를 네, 잘 타는 편이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우리 영화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배우가 잘 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잘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빼서 썼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의아했었거든요. 극 중에서는 되게 못한다라는 것처럼 설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못한다라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원래는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고난도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는 거를 연습한다. 좀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공통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세 작품 모두 잘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각자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연출자분들께서는 뭐 연출 의도나 작품의 주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분은 또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걸 또 전달하고 싶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에서부터 할까요? 네. 우선은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편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떠나면서 남겨진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남겨졌을 때나 떠나야 됐을 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는 진이라고 되게 어렴풋하게 등장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되게 옅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고 그가 남긴 것을 내가 챙길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간과 좀 이웃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감정들을 좀 깊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남녀를 둘러싼 뭐 공간이나 주변 인물들 아니면 어떤 사물들 예를 들면 뭐 낡은 캠코더나 그 안에 담긴 또 어떤 사물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면 남겨지거나 버려지거나 혹은 뭐 떠나는 것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걸 보고 있으면 영화 속 두 남녀의 관계에 이별이 암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의도도 있으신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관계에서는 그걸 확답할 수는 사실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이 두 인물이 공간과 떠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는 진이라는 이웃이랑 떠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택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궁금한 거는 이 작품을 이렇게 배우님이 이렇게 연기하신 캐릭터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떤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이별하는 날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별하는 하루 동안의 모습을 보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현진이는 계속 노력을 해주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민철이는 그걸 다 받아주지 않고 전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뭔가 예민하게 구는데, 그것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민철은 조금이라도 뭔가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애초에 정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진이가 그 소원을 얘기할 때 거기서 다 이제 깨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그냥 어떤 주제 메시지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앞서 감독님들도 되게 다 비슷한 얼개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나야 할 이유도 없고 계속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과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 상황에서 여자 배우가 은하라는 캐릭터가 문을 열어줬으면 이 남자라는 캐릭터가 결국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설정인데, 그럼 이 남자가 그냥 문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으면, 뭔가 이런 상황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둘의 관계는 계속 되었을 텐데, 그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건데, 결국은 또 관계가 끝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은 엄청 많았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되게 양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듣다가 조금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살고 있는 집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라는 설정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극중에서 보면 공동 현관문은 직접 누르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남자 배우 한 캐릭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설정에서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집 문은 직접 열지 않는다. 네. 그게 다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햇볕을 볼 시간에 대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자마자 전작인 한비가 바로 떠오르게 됐어요. 전작과의 연결 지점을 구축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작업할 때 조금 전작과 연결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들었었던 작년에 봤던 새에서는 기억이라는 게 엄청 좀 중요한 화두였는데, 그게 한비로 넘어갈 때 그때 저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답을 한비라는 작품에서 찾았던 것 같고, 한비에서는 뭔가 안 되는 관계는 끝내는데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담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했고, 그 안에 좀 보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햇볕을 볼 시간에서는 좀 다른 관계를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저 전에 만들었던 거 안에서 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로 다음 거를 만드는 방식을 좀 제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또 관객분이 해주신 질문과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혹은 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긴 호흡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통틀어서 제가 단편 작업을 했었을 때는 제가 보고 싶었던 인물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을 볼 시간에서도 제가 저한테는 없는 장점들을 인물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고, 제가 그런 인물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싸우는 장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화해를 하는 방식이랄지, 그건 저한테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영화 안에서 보고 싶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긴 호흡의 글은 저한테 있는 단점들을 좀 뾰족하게 드러내면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은택 배우님께서는 사실 남남이라는 작품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신 작업이 있으신지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국영수 감독님이랑 남남 이후에 한 작품을 사실 더 했습니다. 문제없어요라는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주에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 네, 뭐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라던가 아, 아니면 네.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다면. 네,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에 잠깐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다음 주에 촬영을 앞두고 있고요. 하고 싶은 연기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은하의 눈곱은 올해 나온 작품인데 혹시 그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저는 주로 많이 참여하는 파트는 촬영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뭔가 관성적으로 항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올 한 해 썼던 이야기는 되게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극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각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은하의 눈곱이 오늘 첫 상영이에요. 그 작년에도 저희 학교 졸업 영화제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이 극장에서 트는 게 첫 상영인데 그래서 되게 감격스럽고요. 저희 스태프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 영화제에 갔다는 것 자체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배우님도 되게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비도 오는데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자리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볕을 볼 시간을 작년 여름에 찍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한 6명 스태프들과 함께 했고 저희한테는 좀 위로가 됐던 작품이었어요. 만들면서 관객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조금 햇볕을 받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들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